네, 수학2 다섯 번째 학습지고요. 기말고사 대비해서 나오는 첫 번째 학습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화 극소, 다른 말로는 도함수의 활용 첫 번째 학습지 문제풀이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학습지 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 학습지를 풀기 위해 필요한 내용들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학습지 전, 즉 중간고사 범위 때는 어떤 걸 학습했었냐면 함수의 극한 함수 연속 이런 거 배웠었고요. 함수가 미분이 가능할 때,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의 미분계수의 정의 배웠었고요. 뭐 배웠었냐면 미분계수의 의미, 뭐가 있을까요? 순간 변화율. 표현은 f'x 또는 dy dx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 또는 기하학적으로 해석하면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런 것들로 해석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배운 건 다항함수를 미분하는 방법을 배웠고요. 다항함수 미분하는 방법은 차수를 앞에 있는 개수로 내리고 원래 있던 차수에서 1만큼 뺀 값이 미분된 함수의 차수가 된다, 이런 방법을 배웠습니다. 수식으로 따져보자면 xn이 미분됐을 때 n은 그대로 내려오고요. 위에 있는 차수가 하나 빠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얘기는 뭐였냐면요, x의 값을 함수의 y 값에 대응하는 게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함수였는데, 미분을 하는 경우에 x의 값을 그 함수의 미분계수로 대응시키는 새로운 함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 유용성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도함수였습니다. 도함수는 x를 어디 대응시키냐면 함수의 미분계수에 대응시키는 함수였고요. 원래 함수를 미분법을 통해서 그냥 단지 미분만 한 후에 그렇게 나온 새로운 함수를 도함수라고 정의하면, 우리가 어떤 x값에서 미분계수 또는 접선의 기울기를 알고 싶을 때 그냥 도함수에 그 x값을 대입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로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뭘 얘기했냐면, 미분계수 즉 순간 변화율과 어떤 구간에서의 평균 변화율이 같아지는 그런 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닫힌 구간에서 연소이고 열린 구간에서 미분 가능할 때 무슨 정리였냐면 평균값 정리, 이런 이야기들도 했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오늘 배워볼 거는 미분을 통해서 함수의 개형을 추론하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할 거고요. 그 과정에서 도함수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함수의 개형을 그린다는 것은 함수가 언제 증가하고 함수가 언제 감소하는지를 아는 것과 같은 말이고요.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하는지를 알려주는 도구가 도함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증가하는 함수, 감소하는 함수가 있을 때 증가하는 함수에서는 각 점들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거든요. 양수. 즉 뭘 봐야 되냐면 지금 요 선들이 기울기를 보는 겁니다.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감소하는 함수에서는 모든 감소하는 부분에서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어떤 함수가 증가하고 감소하는 거는 뭐랑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거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로 나눠서 생각할 거고,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그 함수가 증가한다,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일 때는 그 함수가 감소한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배웠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즉 도함수를 이용해서, 정확히는 도함수의 부호를 이용해서 원래 함수의 개형을, 그래프의 모양을 추론하는 것들이 문제가 될 건데요.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문제가 있는데 그 한번 보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손글씨 모두 지우기 하고요. 전체 가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fx가 x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a제곱 빼기 10x 플러스 4, 이런 3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x1이 x2보다 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어떤 게 성립한다 그랬냐면, fx1이 fx2보다
작은, 즉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x1이 x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지금 좌표 평면에서는 x축 오른쪽으로 갈수록 값이 커지는 거니까요. 여기가 x1이면 여기가 x2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고요. 요 상황이. 두 번째 상황은 x1이 함수에 들어갔을 때 나오는 값이 우리 뭐라 부르냐면 함수값이라고 부르는데, 함수값은 x1 그 위에 바로 찍은 요런 y값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기가 fx1. 근데 fx1이 fx2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fx2는 훨씬 더 높은 부분에 있을 겁니다. fx2. 요런 상황. 즉 x값이 오른쪽에 있으면 그 x값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더 위쪽에 있다는 뜻이 되겠죠. x1, x2를 지금 예시로 하나씩만 그려서 이런 모양이 지금 그려졌는데, 모든 x1, x2에 대해서, 즉 오른쪽에 있으면 무조건 그거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더 크다라는 뜻이니까 그래프를 요 사이사이도 다 이어보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위로 증가하는, 말 그대로 증가하는 함수가 그려질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x1, 요 관계를 만족시키도록 하는 자연수를 찾아달라는 건 fx가 항상 증가하게 그런 모양을 그려줄 수 있는 a값에 대한 조건을 물어보는 문제 같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fx가 항상 증가하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느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요. 아까 증가감소는 뭐랑 관련이 있다 그랬냐면 도함수의 부호랑 관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증가하는 함수는 도함수의 부호가 항상 양수이다를 이용해서 한번 문제 풀이해 보겠습니다. 풀이입니다. fx가 항상 증가해야 하므로, 그죠? 우리가 이거랑 같은 말 뭐라 그랬냐면 fx를 미분한 도함수의 부호가 어떤 x값을 넣어도 모든 실수 x에서 f'x가 양수여야 된다, 이런 얘기와 같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f'x가 0인 순간이 있다고 해봅시다. f'x가 0인 순간은 그래프로 따지면 이런 순간이겠죠. 2차 함수 하나 가져올게요. 요런 순간. 접선의 길기가 0이 되는 순간. 그런데 만약에 지금 fx의 도함수가 2차 함수니까 f'x가 만약에 x축에 이렇게 접한다고 하면 이전보다 작을 때는, 즉 여기를 알파라고 하면 알파보다 작은 x에 대해선 항상 도함수 부호 양수고요. 알파보다 큰 x값에 대해서도 도함수 부호가 양수입니다.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일 땐 항상 증가하는 건데 0인 점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냐 안 되냐라고 물었으면 지금 증가하다가 잠깐 0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증가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도, 즉 도함수의 그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있어도 이 조건을 위배시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x1, x2가 이렇게 그려져도, 그리고 x1, x2가 만약에 이 점과 이 점 이렇게 그려져도 함수값은 계속 위로 증가하고 있는 건 맞으니까요.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점이 하나가 존재해도 무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 넣어주겠습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 미분 한번 해볼게요. f'x는 3x제곱 빼기 2ax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10. 이런 2차 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뜻이니까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일 텐데 y값이 항상 지금 0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랬으니까 x축은 이렇게 잡히거나 이렇게 잡히면 항상 그래프의 y값이 0보다 크죠. 또는 이렇게 잡히거나 여기서 딱 접하기 이렇게 잡히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x축이랑 2차 함수가 안 만나거나 아니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그쵸? 2차 함수와 x축이 교점은 어떤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랬냐면 3x제곱 빼기 2x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10은 0이 되는 2차 방정식의 실근이 없거나, x축이랑 안 만나니까 실근이 없거나 아니면 실근이 하나만 있거나,
실근이 하나만 있다는 건 결국엔 중근을 가지거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실근이 개수를 다루는 식이 있었는데요. 그거 뭐였냐면은 판별식. 얘는 2차 방정식이 실근 개수를 알려주는 공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판별식 2차 방정식이 실근 개수가 없거나 하나만 있거나 하니까 판별식, 여기선 짝수 판별식 써도 괜찮겠죠? 짝수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 과정으로 풀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분의 d 구해볼게요. b제곱 빼기 ac 이렇게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제곱 빼기 3a제곱 플러스 30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15가 a제곱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어낼 수 있겠네요. 지금 요 제곱을 한 게 15보다 큰 모든 a 값은 다 답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 제곱해서 15보다 큰 게 4, 5, 6, 7, 8 다 답인데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걸 골라달랬으니까 답은 4, 2번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fx 함수가 항상 증가하는 거, 함수가 항상 감소하는 거 어떤 식으로 연관지었냐면 2차 미분한 도함수 2차 함수가 0보다 큰지 작은지 모든 실수에서 그런지 이런 거 우리가 1학년 때 2차 부등식에서 많이 풀어봤던 유형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1번 문제고요.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fx가 마이너스 2x제곱, 2x세제곱 플러스 3x제곱 더하기 8에 대해서 함수가 x축에 접할 때 f-a 값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요. 일단 우리는 a 값 먼저 구해봐야 될 것 같아요. a 값 구해서 여기 대입한 후에 a 값을 구했으면 함수도 다 구해진 상황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대입해서 답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x축에 접하든 안 접하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미분부터 해보겠습니다. f'x는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6ax 이렇게 되죠. 인수분해가 마이너스 6x x 빼기 a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a의 부호는 몰라요. a가 항상 실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2차 방정식 f'x의 근이 0하고 a 두 개가 나왔는데 a가 만약에 0보다 크면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을 거고 1번 a가 0보다 큰 경우 2번 a가 만약에 0보다 작으면요 그래프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래프는 똑같이 그리셨는데요. 맞아요. 근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인지 또는 여기가 a이고 여기가 0인지 이게 달라지겠죠. 선생님 그래프가 왜 위로 볼록하게 그려졌나요? 라고 묻는다면 마이너스 6 때문에 그렸겠죠. 최고차항이 음수기 때문에 그래프는 위로 볼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f'x에 대한 이야기고요. f'x의 뭐가 fx의 개형을 결정한다 그랬냐면 f'x의 부호가 결정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냐면 f'x가 음수인 부분 여기 f'x가 양수인 부분 이렇게 잡으면 0하고 a 사이에서는 여기 범위에서는 fx가 증가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fx가 감소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2번 마찬가지입니다. 감소했다가 증가했다가 감소했다가 근데 다른 거는 여기가 x가 0일 때 여기가 x가 2a일 때 이 문제는 여기가 x가 0일 때 여기가 x가 a일 때 죄송합니다. 반대로 했습니다. 여기가 a 여기가 0 이렇게 되겠죠. 이런 상황이 일단 그려졌습니다. 1번이 답일지 2번이 답일지는 모르겠고요. 우리가 나머지 힌트 하나가 곡선이 x축에 접한다 라는 뜻이니까 이거 가지고 1번, 2번 중에 답을 골라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x축에 접한다 라는 건 이런 뜻 아닐까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x축은 이렇게 평행하게 그려질 거고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건데 함수랑 x축이 접하려면 즉 함수의 x축을 갖다 댔을 때 접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두 부분이 있고요. 어디냐면 여기. 죄송합니다. 다시 요렇게 여기서 접하죠? 두 번째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그리고 여기.
x축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아니면 여기 있든지 여기 있든지 요런 걸 좀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해 봤더니 지금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극소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극소값 왜 알 수 있냐면 0일 때 함수값이 극소값이 되는데 이 fx 여기에 0을 대입하면 지금 y값이 8 이렇게 나오니까 이 점 좌표가 0,8인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좌표도 0,8이겠죠. 이걸로 추론을 해봐라 이런 문제네요. 생각을 해봤더니 x축이란 건 어떤 상황이냐면 y값이 0인 상황이잖아요.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x축은 이게 지금 y축이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들은 y값이 0인 상황인데 그죠? 그러면 x축을 그려라 그러면 y가 0이 되는 점들을 다 모아야 되는 건데 여기 y값이 8이라고? 그러면 x축은 어디 있을까? 1번 같은 경우엔 저 아래 있을 거야. 저 아래 요렇게 x축. 왜? 여기 간격이 8만큼 떨어져야 되니까요. x축 위로 8칸만큼 올라간 게 여기 찍힌다니까. 그러면 여기는 8보다 높겠어요? 낮겠어요? 한참 더 올라가서 그려지니까 여기는 8보다는 훨씬 높은 점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x축은 1번이 만약에 답이라면 x축이 여기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이 빨간색 선과 검정색 함수가 접할 수가 없겠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답이 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2번이 답이라는 소리고 답이 되는 여기가 이때는 여기가 8이니까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여기에서 x축과 함수가 접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게 답이네. 이 상황이네. 그 말은 xa를 대입했을 때 나오는 그 값, 즉 두 번째 함수의 극소값이 0이다. 왜? x축 위에 있으니까 x축 위에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y값이 0이어야 되니까 요 얘기로 풀어내라는 것 같습니다. 자, 가볼게요. fa 넣은 게 0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 세제곱 플러스 3a 세제곱 플러스 8이 0. a 세제곱 더하기 8이 제로네요. 이걸 만족시키는 실수 a 골라달랬으니까요.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a값 구했습니다. fx 구해볼게요. fx는요. 마이너스 2x 세제곱 a 자리에 마이너스 2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 6x 제곱 플러스 8. f-a 구해보겠습니다. f-a는 f2랑 같고요. f2는 이렇게 계산되겠네요. 마이너스 32. 3번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 몇 가지 말해보겠습니다. A의 부호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이 두 개로 결정됐고요. 그 다음에 0일 때 함수값이 8인 걸 이용해서 첫 번째 그림은 x축과 접할 수 없다라는 걸 추론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가 답이라면 극소값에서 x축이랑 만나야 하고 x축이랑 만난다는 건 y값이 0이라는 소리니까 이런 식 유도해서 답까지 오게 됐네요. 괜찮으신가요? 3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3번 문제 풀기 전에 요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수업 시간에 얘기했는데 혹시나 이제 안 듣거나 아니면 이제 또 공부를 할 친구들이 있을 거니까 요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라 하면 미분을 해서 그 도함수의 부호를 활용해서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찾아서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과정으로 이어졌는데 지금 설명할 것은 그건 아니고요. 미분하지 않고 미분 없이 개형 그리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개형을 그릴 건데 미분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전에 알아야 될 거 몇 가지 얘기해 볼게요. 몇 가지만 그려보겠습니다. y는 x의 그래프 이렇게 되죠. 선생님 너무 쉬워요. 알아요. 두 번째 y는 x 제곱은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y는 x 세제곱은 어떻게 되죠? 얘는 옛날에 거듭제곱근 할 때 배운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려집니다. 이런 세 가지 그림만 일단 좀 이해를 해볼게요. 각 개형의 특징을 한번 얘기해 보면요. 홀수 차수일 때는 1하고 3차수일 때는 함수가 0이 되는 그 점 근처에서 함수값 부호가 바뀝니다. 0이 왼쪽에서는 음수, 0이 오른쪽에선 양수.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0이 왼쪽에선 음수, 0이 오른쪽에선 양수. 그죠? 왜냐면 음수를 그냥 그대로 두거나 음수를 세제곱하면
부호가 바뀌어요. 음수를 홀수번 곱하면 음수니까. 그죠?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거죠. 그래서 그래프의 y값도 부호가 바뀐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짝수 제곱은 조금 다른 게 음수를 곱해도 양수, 양수를 곱해도 양수. 왜냐면 음수를 양수번 제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이런 성질 때문에 짝수 차수의 함수들은 y값이 모두 양수거나 0인 점이 한 군데 정도 있거나 이런 상황으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차이점 봐볼게요.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는 뭐가 다르지? 즉 1차수랑 3차수일 때 뭔가가 다르게 생겼어. 얘는 뭔가 뾰족하고 얘는 뭔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차이점입니다. fx가 만약에 x, y는 x일 때는 0일 때 그냥 뚫고 지나간다 라고 설명할게요. 뚫고 지나감. 검정색으로 할까? 뚫고 지나감. 그죠? x제곱일 때는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많이 부르냐면 접함 이렇게 얘기하죠. 접합 아니고요. 접함. 세 번째, x세제곱일 때는 지금 얘를 미분하면 3x제곱이잖아요. 그죠? 0에서 미분계수가 0이야. 즉 여기서 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개형은 뚫고 지나가.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면서 접하면서 뚫고 지나감이라고 부를게요. 수업 시간에 어떤 친구 접둘이라고 했네요. 좋진 않습니다. 줄이는 거 싫어합니다. 근데 괜찮네요. 접둘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차수 때문에 뭐가 결정됐냐면 그래프의 모양이 결정됐습니다. 1차일 땐 뚫고 지나감, 2차일 땐 접함, 3차일 땐 접둘, 접하면서 뚫고 지나감, 이런 상황으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활용해서 어떤 걸 좀 해볼 거냐면요. 이런 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y는 x 빼기 1, x 빼기 2, x 빼기 3 이런 그래프가 있다고 해봅시다. 개형을 그리고 싶은데요. 개형을 그리고 싶은데 우리가 원하는 건 극대 극소는 아닌 상황이라고 일단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어떻게 생겼는지만 좀 알고 싶다. 그러면 결국에 이 그래프는 1하고 2하고 3은 반드시 지나야 돼요. x축이랑. 왜냐면 1 넣었을 때 0, 2 넣었을 때 0, 3 넣었을 때 0이니까 y값이. 근데 지금 보니까 다 1차수네? 이렇게? 요 그림이랑 유사할 것 같은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여기 지날 때 뚫고 지나가고요. 여기 지날 때도 뚫고, 여기 지날 때도 뚫고 지나갑니다. 쌤, 이런 굴곡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봅시다. 이쪽으로 올라가서 1을 뚫고 지나갔어. 근데 다시 1을 뚫고 지나가야 된대. 그러려면 이렇게 돼야만 하는 거 아닐까요?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다시 2로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 내려갔다 다시 올라와야 3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괜찮나요? 그러면 질문이 많이 나와요. 첫 번째 질문. 쌤, 요렇게 뚫고 지나가면 안 되나요? 다시 한번 요렇게. 그러면 1도 뚫고 2도 뚫는 건데요. 왜 안 될까요? 그쵸? 이 그래프는 지금 x축이랑 만나는 점이 1, 2, 3만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런 데서 만나버렸잖아. 그죠? 그래서 이 그래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른 친구는 이렇게 질문해요. 선생님, 근데요. 뚫고 지나가고 이런 그래프도 되는데요. 할 말이 없네요. 맞는 것 같아서. 맞잖아. 얘는 지금 뚫고 지나가는 거 잘 이해해서 1에서 뚫고 2에서도 뚫고 3에서도 뚫었대. 답이 두 개인가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은데. 파란색이 답일까요? 빨간색이 답일까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요. 여기에 x축에 엄청 큰 숫자가 있을 거야. 100 같은 거. 만약에 파란색이 답이라면 10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양수가 나올 거고요. 빨간색을 대입하면 100을 대입했을 때 y값이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러면 우리는 엄청 큰 수를 대입해서 그래프의 방향을 찾을 수 있다. 일단 이렇게 좀 이해해 볼게요. 100 대입해 보겠습니다. 99 곱하기 98 곱하기 97.
엄청 큰 양수네. 그죠? 그러면 파란색이 답이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최고차항 계수를 봤어요. 최고차항 계수를 봤더니 미분했을 때 나오는 2차 함수도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고요. 그러면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해야지. 그잖아요.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2차 함수가 도함수가 될 거고 도함수의 부호가 함수의 증가함수를 결정하니까 이 그래프는 증가했다 감소했다 증가해야 돼요. 그러니까 파란색밖에 안 돼요. 그것도 매우 좋은 답변일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최고차항 부호가 양수면 오른쪽 위로 향한다. 결국 마지막에 증가해야 되니까.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면 아까 그린 그림 뭐였죠? 요거가 돼야 된다. 왜? 마지막에 감소해야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괜찮나요? 지금 여기서 뚫고 지나간 이유는 뭐였냐면 여기가 다 1차였기 때문이고요. 파란색이 된 이유는 뭐였냐면 최고차항이 양수였기 때문입니다. 자, 첫 번째 그래프로 설명해봤고요. 조금 응용해볼게요. 2번입니다. y는 x-1 제곱 곱하기 x-3 이런 그래프 그려볼게요. 아까처럼 모든 점에서 다 뚫고 지나가진 않을 것 같아요. 왜? 2차항이 생겼네? 그러면 이렇게 되나 이건? 1하고 3에서만 만나야 되는 거 맞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향해야 되는 것도 맞고 근데 1에서는 제곱항이니까 접해야 돼. 오케이? 즉 1 좌우에서 부호가 안 바뀌어야 돼. 3에서만 뚫어야 돼. 이런 상황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고민해보다가 어떤 게 생각났냐면 이렇게 1에서는 접하게 오케이 3 뚫고 지나가고 이렇게 이 상황 어때요? 1에선 접하는 거 맞고요 3에서 뚫고 지나가는 거 맞고 잘 이해했네. 근데 뭐가 문제냐면 마지막에 감소하잖아. 그치? 최고차항이 양수면 어떤 마지막에 증가해야 된다고요. 도함수 부호가 양수이기 때문에. 그러면 아까 그림이랑 비슷한데요. 다시 아까 그림이랑 비슷하게 그려져야 되는데 마지막에 증가하게 만들려면 이렇게 돼야 되겠네. 다시 한번 1에선 접하는 거 맞고요. 3에선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증가하는 방향으로 뚫고 지나가야 되네. 이 그림이 정답일 것 같네요. 자, 조금 감이 오시나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3번. y는 x-1 세제곱 곱하기 x-2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오케이. 지금 제곱항일 때 접하고 1차항일 때 뚫고 지나가고 세제곱항일 땐 뭐였냐면 접하면서 뚫고 지나간다 그랬어요. x축이랑 만나는 점은 1하고 2뿐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최고차항 양수니까 결국에는 마지막엔 증가해야 되고 2에서는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요렇게 그려지겠다. 이쪽은 요렇게 여기가 문제네. 근데 1에서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가? 그럼 이것밖에 없네. 요렇게 지나가고 요렇게 되겠네. 여기서 마치 이 그림 같은 그림이 그려졌어요. 접하면서 뚫고 지나갔고요. 2에서는 그냥 뚫고 지나가네. 최고차항 계수 양수라 증가하는 것도 맞네. 괜찮나요? 이렇게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걸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몇 개만 더 해볼게요. 4번. y는 x-1 제곱 곱하기 x-2 제곱. 5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 세제곱 x 마이너스. 잠깐 영상 멈추시고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고 다시 돌아와서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해보셨나요? 네, 4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1에서는 접하고 2에서도 접해야 된다. 그리고 최고차항 양수니까 오른쪽 위로 갈 때 증가. 이쪽 방향을 고수해야 된다. 오케이. 그러면 2에서 접하니까 요렇게. 근데 1에서도 접해야 돼? 그럼 요렇게. 이걸 이어볼까? 요렇게. 요렇게 돼야 되겠네. 마치 W 모양처럼 생겨야 되겠네. 근데 여기가 A고 여기가 B면 달라지나? 그냥 제곱항이 2개 있으면 다 이런 그림처럼 그려지는 거 아닌가? 맞아요. 제곱항이 2개면 보통 W 형태를 가집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오케이. 세제곱항 있고 뚫고 지나가는 거 있으니까 아까처럼 비슷하게 하면 되겠는데 보니까 마이너스네. 아, 이건 처음 해보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갈 때 지금 감소해야 된다는 거니까 요렇게 뚫고 지나가겠다. 그래야 오른쪽으로 갈 때 아래로 떨어지지, 감소하지. 그쵸? 그러면 1일 땐 요렇게. 근데 마이너스 1일 때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일 땐 어떻게 해야 돼? 접하면서 뚫고 지나야겠네. 이렇게 돼야겠다, 그러면. 이렇게. 다시 그려볼게요. 접하면서 뚫고요. 여긴 그냥 지나가고. 이런 식의 그래프로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함수를 인수분해를 일단 해서 또는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황에서 함수의 근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근의 차수에 따라서 그래프 모양을 그릴 수 있습니다. 장점은요, 미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당연히 장점이고, 단점은 뭘까? 단점은 극값을 알기엔 약간 역부족이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 x값 몇이야? 여기 x값 몇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대처가 약간은 안 될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고 극값이 아니고 그래프 개형만 필요하다 그러면 인수분해로 가야 되는 것 같고, 아니다, 난 극값하고 극대극소, 언제 극대극소를 가진지 이런 게 필요하다 그러면 뭐 해야 될까요? 미분해야겠죠. 미분해서 도함수의 근 찾고 도함수의 근에서 부호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극값 찾고 요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괜찮죠? 요거 아는 상태로 3번 한번 가볼게요. 지우겠습니다. 사실 영상이라 지우겠습니다 이런 말 안 해도 되는데요. 뭔가를 지울 때는 습관이 좀 된 것 같네요.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계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함수값 f8을 구하시오. 이런 상황이네요. 아, 가번 우리 지금 좀 배운 지 된 내용인데요. 기억이 날까 모르겠습니다. 극한값이 있고요. 극한값이 지금 k로 존재하는 상황, 다른 말로 하면 생각나야죠? 수렴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분모에 마이너스 2 보내봤더니 0으로 수렴하니까 이거 분자도 0으로 가야 되겠는데, 분자도 fx 빼기 2도 풀입니다. x 플러스 1을 인수로 가져야 되겠는데 그래야 0으로 가겠죠.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잘 보니까 분모가 x 플러스 2의 제곱이니까 분모가 x 플러스 2 제곱이니까 분자도 분모에 밀리면 안 돼. 분모만큼은 x 플러스 1을 가지고 있어야 내가 마이너스 2로 갔을 때 수렴할 수 있어. 어떻게? 분모랑 같이 죽으면서 분모랑 약분되면서 나머지 양이 k로 수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 얘는 x 플러스 1을 두 개 갖고 있어야겠네. 그래야 분모랑 힘싸움이 되지. 그래야 분모랑 같이 약분되면서 죽어나가지.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x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넣어볼게요. 지금 fx가 3차 함수라 그랬으니까 fx에서 상수 조금 뺀 것도 3차 함수고요. 3차 다 찾았으니까 이게 fx 빼기 2의 모습이네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근데 fx 빼기 2가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을 각각 물어서 죽어 여기가. 그러면 여기에 x의 마이너스 2로 간 거, 즉 마이너스 2 빼기 알파가 k가 된다는 뜻이니까 알파는 몇이에요?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 이렇게 알파 값 구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fx 마이너스 2는요 결국에 x 플러스 2의 제곱 들고 있고요, x 플러스 k 플러스 2다 요렇게 쓸 수 있겠죠. 요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fx는요 x 플러스 2의 제곱 x 플러스 k 플러스 2, 아까 왼쪽에 있던 마이너스 2 넘겨야지, 플러스 2, 이게 fx가 되겠습니다. 괜찮죠? f8을 구하랬으니까요 여기 8 넣은 거, 즉 k만 알면 답이 나오겠네. k는 누가 알려줄까? 나번이 알려주겠네. 이런 얘기죠. 가보겠습니다. 나번. 함수 fx가 열린 구간 3, 5에 속하는 모든 x에서 4일 때 함수값이 제일 작다. 느낌이 오나? 여기가 3, 여기가 5, 여기가 4. 4일 때 함수값이 여기면 나머지 fx들은 이렇게 항상 더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것 같아요. 어디서 어디까지? 3에서 5까지. 오케이? 3차 함수고.
이거 그러면 4일 때 함수값이 주변보다 항상 작다는 거네. 주변. 뭐였어요? 무슨 맛집?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로컬 맛집? 로컬 맛집 뭐였는데? 그 지역 사람들만 가는 맛집이라고. 오케이? 4 주변에 있는 애들만 가는 맛집이 로컬 맛집이라고. 근데 4 주변에 있는 애들만 4보다 크면 또는 4보다 작으면 우린 그걸 뭐라 불렀냐면 제일 크거나 제일 작은 건 맞는데 전체에서 제일 큰 걸 최대, 전체에서 제일 작은 걸 최소라고 했는데 우리 그거 말고 로컬에서 제일 작은 거, 로컬에서 제일 큰 거 뭐라고 부른다 그랬죠? 극대, 극소. 영어로 하면 뭐라고? 로컬 맥시멈. 또 로컬 미니멈. 이거였잖아요. 주변에서만 보는 거였잖아요. 전체 관심도 없어. 4위 근처 애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만 궁금했고, 그래서 요런 3, 5라는 근처를 준 거라고. 오케이? 극대극소는 뭐가 중요하다고? 근처가 중요하다고.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랬어요? 이웃, 4위 이웃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극대를 뭐라고도 부르냐면 이렇게도 부른다 그랬어. 어떤 맥시멈이라고? 네이버후드 맥시멈이라고. 이웃에서 제일 큰 값이라고. 또는 이웃에서 제일 작은 값이라고. 이해됐나요? 어떤 이웃만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결국에 나번은 뭘 알려주는 거냐면 f가 x4에서 뭐다? 극소다. 이 얘기인 것 같네요. 다항함수에서 극소값을 가지려면요. 뭐밖에 없을까요? 그렇죠. 미분했을 때 0 나와야 된다. 요 얘기까지도 추론이 돼야 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분해서 4 넣어보지 뭐. f'x는 fx를 구했으니까 미분 2의 x 플러스 2 x 플러스 k 플러스 2 더하기 x 플러스 2의 제곱. 4 넣었을 때 0 나와야 된대요. f'4는요 2 곱하기 6 곱하기 6 더하기 k 플러스 36 얘가 0 이렇게 되는 거네. 아,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3이어야 되겠네. 그래야 10이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36이 되면서 0으로 가겠네. 그러면 6 플러스 k가 마이너스 3, k는 마이너스 9. 이렇게 풀 수 있겠죠. fx 구했습니다. fx는요 x 플러스 2 제곱 곱하기 x 빼기 7 플러스 2. 자, 답 구해볼게요. f8은 10의 제곱 곱하기 여기 8 넣으면 1 더하기 2 102. 이렇게 8에서의 함수값 구할 수 있겠습니다. 답은 102. 자, 마지막 문제 4번 가볼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0일 때 함수값이 0인 2차 함수가 있다고 합니다. 2차 함수에 대해서 gx가 0이 되는 gx 0이 되는 죄송합니다. gx가 x제곱 빼기 2x에 fx가 곱해진 얘도 2차 함수, 얘도 2차 함수니까 얘 몇 차 함수? 4차 함수네. 4차 함수 gx를 줬고요. gx의 극소값을 물어봤습니다. 조건은 두 개 있어요. 첫 번째, 조건 제시법이죠. gx가 0이 되는 x값을 다 모았더니 얘는 원소가 알파, 베타 두 개밖에 없대요. 오케이. 아직은 뭔지 모르겠고, 나번 gx는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이것도 아직은 뭔지 모르겠어요. gx가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라는 걸 gx를 미분해서 찾을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볼 것인지는 일단은 미지수인 것 같고요. fx가 뭔지도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힌트 하나는 fx는 이거랍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요. 0 넣었을 때 0이니까 상수항은 없어야겠네. kx 이렇게 쓰여지는 상태입니다. 괜찮죠? 이런 상태가 fx입니다. 여기 0입니다. 0 넣었을 때 0 넣어야 되니까.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겠죠? x에 x 플러스 k 이렇게 봐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것까지만 알고 가번으로 들어가 볼게요. gx가 0이 되는 x값을 다 모았더니 원소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다. 오케이, gx는 x 곱하기 x 빼기 곱하기 fx 그쵸? 인수분해하면 x에 x 빼기니까 얘가 0이 되는 x값이 두 개다. 두 개는 일단 눈에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0 될 수 있는 거 x는요?
여기서 0 될 수 있는 거 x는 2. 그럼 알파 베타는 0하고 2네. 이거 문제 오류네. 왜? 아니 선생님, 얘네들 말고 얘에서도 0이 될 수 있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어떻게 두 개밖에 없어? 네 개는 돼야지 적어도. 그렇잖아. 0 되고 0 되고 여기도 0 되는 거 두 개 있어야 되는데. 그게 문제 오류래. 과연 그럴까요? fx의 근은 하나는 아는데? 이거 x 0인데 이거? 왜? 여기 0 넣으면 0이니까. 여기 0 넣으면 0이랬으니까. 그러면 답이 0,0,2는 돼야지. 적어도 3개는 돼야지. 우리 이렇게 집합을 구성했었나요? 집합에서 0을 넣었을 때 gx가 0이 되는데 근데 그게 두 개라고 이렇게 두 개로 적어줬었나? 아니었는데? 그냥 fx에 0 넣어서 0이 된다고 해도 답은 이걸로 유지됐었는데? 그쵸? 이상하죠? 그러면 이거 문제 오류가 아니고 이거다. fx가 0이 되는 값이 이 둘 중에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뜻이네. 그래야 겹쳐져서 gx 요 집합의 개수가 원소 개수가 두 개로 유지되겠네. 요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여기서 x제곱 빼기 2x에서 이미 두 개가 근으로 나왔고 fx가 0이 되는 것도 근이 될 수 있는데 원소의 개수가 두 개밖에 없다니까 fx는 0하고 2 중에 무조건 근이 있어야 돼. 그래야 원소의 개수가 더 늘어나지 않으니까 요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번이. 자 그러면 fx가 x의 x 플러스 k였는데 k가 될 수 있는 건 0 아니면 마이너스 2란 거야. 왜냐면 fx의 근이 0 아니면 2여야 되니까. 그래서 fx가 이거거나 즉 0 두 개를 근으로 갖거나 아니면 이거 x의 x 빼기 이걸로 결정이 된다는 뜻이잖아. 그잖아? 0하고 2만 근으로 가져야 되니까. 자 그러면 조금 더 가볼게요. gx는 어떻게 생겼지? gx는 x 빼기 2에 fx까지 곱한 거니까 fx가 x제곱인 상태에서는 x세제곱 곱하기 x-2 이렇게 그려지겠고 fx가 x의 x-1일 땐 gx는 x제곱 곱하기 x-2제곱 이렇게 써지겠네. gx는 여기에 그냥 x-1을 추가로 곱해주는 것밖에 지나지 않으니까. 자, 이거 아니면 이거다? gx가? 극대값이 없다 한번 가볼까요? 극대값이 없음을 알려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갑자기 번뜩 이런 게 떠오르네요. 0하고 2일 때 근 짝수 제곱이면 w랬고 얘는 뭐야? 뚫고 지나가고 여기선 뚫죠? 이거네? 이거 그러면 미분 안 해도 극대값을 갖는지 안 갖는지 알 수가 있구나. 왜냐면 이 그래프에선 극대값이 있으니까요. 이해됐어요? 지금 어떻게 풀었는지? 인수분해한 꼴 가지고 아까 위에서 설명했던 거 미분 없이 그래프 개형 그리는 방법을 통해서 gx를 그렸어요. 그려봤더니 짝수 곱하기 짝수 요 형태의 gx는 극대값이 반드시 존재한다. 무조건 존재한다. 그럼 나번에 위배되잖아. 극대값을 갖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답은 요거겠네. 이 그래프가 우리가 원하는 gx겠네. 자 그러면 마지막 계산 가볼게요. gx는요. x 4제곱 빼기 2x 세제곱 아까 이거였잖아요. x 세제곱에 x 빼기 2였으니까 얘를 미분해서 극소값을 찾겠습니다. 미분하겠습니다. g'x는요. 4x 세제곱 빼기 6x 제곱 인수분해 2x 제곱으로 인수분해하면 2x 빼기 3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단 거네. 0에서 접하고요. 2분의 3을 뚫고 지나가고 이건 지금 도함수예요. g'x 그러면 감소했다가 잠깐 0 됐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거니까 요 그래프랑 딱 알맞네요. 그러면 여기 x값이 몇이란 거야? 감소와 증가가 바뀌는 시점이니까 감소했다가 증가하는 시점이니까 여기가 2분의 3 이런 것 같네요. 자, 극소값 구하라 했으니까요. g의 2분의 3 구해보겠습니다. g 2분의 3은요. 2분의 3 세제곱 곱하기 2분의 3 빼기
8분의 27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2 마이너스 16분의 27 답이 있을까요? 당연히 2번. 이렇게 4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아마 혼자서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은데 지금 3번, 4번 같이 해보니까 어때요? 난이도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근데 막상 영상 끄고 혼자 풀어보면 착각했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영상을 많이 보시고요. 잘 안 된다면 영상을 많이 보시고 선생님이 했던 거 그냥 일단은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따라하면 좀 더 빡세게 말하면 그냥 받아쓰기부터 시작하면 암기가 되고 암기가 되면 이거 나도 원리는 모르겠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요런 희망을 좀 가지고 오늘 배웠던 부분 꼭 복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